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이 뭐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더도 마찬가지고 뭐 짜잘한 알트들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도 아마 되게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제 새벽에 딱 일어나서 블록볼리오 보면서 비트코인 개수는 줄어들었고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떨어졌구나. 좀 그렇구나. 뭐 이렇게 막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이제 아침에 새벽녘에 이제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은 더 속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포텐셜을 길게 보고 우리는 일주일 보고 뭐 한 달 보고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자산을 분명히 쟁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맹목적인 희망회로를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격 자체가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코인 투자 하기 전에 제가 2달 반을 고심해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다가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허무맹랑하게 막 논리적이지 않게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담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고 이제 바라는 건 사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CFTC에서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는 그 라인을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뭐 대중들을 좀 힘들게 할 거예요. 금융시장 전체 자체를. 그리고 현재 이번 달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매수는 언제 정도에 왜 해야 되냐라는 걸 아마 인지를 하실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아침 새벽에도 되게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은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뭐 미국 대중들한테, 뭐 미국 정부한테도 이미 인정받은 그런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여기서 랜딩 서비스를 할 건데 이것에 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너네 이거 하면 이거 불법이다. 우리 소송 걸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뒤로 살짝 빠지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셀시우스가 이제 뭐 태클이 걸리면서 이런 얘기가 이제 불거졌는데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거를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빌 게이츠 투자처는 이제 오늘 영상에서 후반기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최소 10월 달에 다시 랜딩 서비스를 준비해서 할 거다, 진행시킬 거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장이 끝났다고 단정을 짓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셀시우스 먼저 말씀드리기보다 블록바이가 먼저 미국 정부한테는, 당국자들한테는 먼저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공청회를 열리는 게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3일 날 공청회가 진행돼요. 뭐 이 사람들이 잘못된 뭐 그걸 한 건 없어요. 근데 증권법에 뭐 위반되게 너네들이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태클이 걸린 거니까 이때 공청회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올지 명확한 규제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태클을 거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XRP에 관한 것도 뭐 증권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왜 증권인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말도 못 해주면서 그냥 부정적인 견해로 계속 푸시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는 단초가 되는 건 10월 13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시장 장세가 되게 많이 안 좋잖아요. 이 차트가 올라온 게 벤자민 플런트가 이틀 전에 이 차트를 올렸거든요. 근데 플랜 B가 예전에 얘기하기로는 9월 달은 그러니까 최저점이 43,000달러까지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43,000달러를 뭐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차트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는 42,000달러는 지켜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42,000달러를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다면 벤자민 플런트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뭐 이걸 지켜주면 내려간다, 뭐 이걸 지켜주면 올라간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파동을 그려서 나는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48,000달러, 36,000달러까지 이번 달 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참고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 차트를 올려서 이틀 전에 올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올리고 나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근데 어쨌건 지켜봐야죠. 23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죠. 연준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관한 발언을
과연 매파적인 발언으로 그냥 끝낼지, 그리고 에버그란데가 실제로 상환을 해줄지, 투자자들한테 조금씩이라도 갚아줄지, 그래서 이게 연기가 될지, 만약에 연준에서 이제 뭐 금리나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를 연기하거나 에버그란데가 상환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마도 엄청난 반전 드라마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건 그걸 예의주시해서 이제 봐야 되고, 현재 우리 코인 시장만 이런 게 아니라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도 다 안 좋아요.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있는 와중에 가장 많이 하락했다라고 지금 외신에서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와중에 달러 인덱스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뭐 1200원 가까이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 이렇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는 뭐 주식이나 코인을 다 팔고 뭐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뭐 왜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거대 양적 완화는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양적 완화가 그냥 쉽사리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진행된 상황에서 더 만약에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으로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명분거리가 있어야 돼요. 부채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명분거리가 있어야 거기 공화당이 그것에 관해서 이제 협상을 해주지, 명분거리가 없으면 뭐하러 그럴까요? 근데 실갱이를 할 거다. 이번 달 뭐 하반기까지, 그리고 다음 달 어느 순간까지 제가 민주당과 공화당은 분명히 실갱이를 할 거다. 그래서 시장에 불안성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천조 양적 완화 명분은 2차 팬데믹이에요.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이게 종식돼서 막 이렇게 감소되는 게 아니라 다시 삽시간에 퍼져서, 이게 많이 퍼진 상황이면 다시 락다운 쪽으로 가면 아마 양적 완화의 명분이 생길 거고, 일단 미국 부채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10월달 이내에 부채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면 진짜 미국 국가부도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막판까지 몰고 갔다가 마지막에 인젝션 주사를 쐈어요. 항상 그래 왔어요. 여기 나온 것 같이 오늘 새벽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 상원 공화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당,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반대죠. 야당이 공화당이니까. 그래서 법안에 포함된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 협상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시장에 뿌리기 시작을, 사람들한테 이제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 우리 싸움하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넌지시 내보내주는 거죠. 이제 눈치가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어쨌건 양적 완화는 뭐 코로나 2차 팬데믹이 됐든 뭐가 됐든 명분 삼아서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부채 협상도 연내 협상 타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 엄청난 조는 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또다시 이제 도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올 거고, 제가 이제 빌 게이츠가 뭔가에 투자한다,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투자한다고 봤을 때 뭐 아파트라든가 뭐 조그만 뭐 상가 주택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코인 투자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데 그냥 국한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뭐 한 발 앞, 두 발 앞 보는 사람도 되게 성견지명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10수를 보는 사람이구나. 최소 10년, 100년을 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이 2월달 나온 뉴스거든요, 이게. 근데 1월달부터 아마 이 뉴스가 전 세계 미디어에 아마 많이 퍼졌을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1월달 기준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농장 소유주예요. 토지 소유주예요. 그러니까 농지 소유주.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베팅한 이유가 지속적 기상이변에 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왜? 지속적 기상이변이 계속 창궐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수확량이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수확량이 감소하고 퀄리티가 떨어진다. 아무리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해도, 수확량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근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건 농장 주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창궐하는 와중에 가장 마지막에 무기가 되는 거는 결국엔 식량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가치는 덧없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AI가 이거를 대체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학교를 나왔어. 내가 무슨 뭐 어떤 뭐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다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빌 게이츠가 24만 2천 에이커 농지를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 수십만 에이커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녹색 표시된 게 있죠. 이게 다 빌 게이츠가 확보한 농지예요. 예. 참 무서운 세상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분이 이럴까? 근데 더 웃긴 건 이게 8월 29일 날 나온 뉴스인데 빌 게이츠 등 미국 최대 부자들이 농지 투자 급증 왜? 라고 나오는데 전문가들 농장 매입해 현금 임대차 계약 통해 약 2.5% 자본 수익 올릴 수 있어. CNBC 미국 초대형 부유층 새 투자 방법 모색하면서 농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 말고도 미국 최대 부자들이 농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네. 이거 에그플레이션에 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임대차 계약 통해서 직관적으로는 2.5% 자본 수익이지만 에그플레이션이 도래하면 이 자본 수익률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그냥 이 퍼센테이지만 보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단순 논리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가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숫자 계산하는 걸 뛰어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생존 문제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돈을 얼마 갖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라고요. 에그플레이션 상황이 오면 엄청난 일이 이제 발생될 텐데 향후에 지금 당장 뭐 몇 년을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를 포함해서 미국의 초대형 부유층 등이 재산 증식을 위한 새로운 투자 방법을 찾으면서 미 전국적으로 농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왜 이 사람들이 왜 상업용 건물을 살 수도 있고 한데 왜 이런 거 이 농지 쪽으로 갔을까요? 분명히 저는 상업용 건물은 다 매도를 했을 거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9억 1,100만 에이커 농지의 39%가 농부들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임차된 농지의 80%는 농부가 아닌 소유주들 땅인 것으로 농무부 자료는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부자들은 다 독식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테이퍼링과 양적 완화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채권 매입이 축소가 점진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내년 어느 시점이 가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양적 완화가 끝나면서 디플레이션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디플레이션 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 우리는 지금 뭐 상가, 건물, 뭐 아파트 영원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상자산 시장 같이 아직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긴 하지만 영원히 내리고 영원히 횡보하는 자산은 없어요. 그걸 이제 명확히 이제 하시고 이 상가 건물 같은 게 요즘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슨 모 연예인이 청담동의 모 건물을 2019년도 그때 이제 팬데믹 터지면서 바로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잘 빠져나왔던 거죠.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 창궐하면서 이 상가의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 내에 있는 이 상가 건물에 관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팬데믹이 종식된다라고 하더라도 플랫폼하고 경쟁해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게 사실은 전 이 상가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제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있는데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네 집이 임대업을 해요. 역삼동에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20개 가까운 어떤 그 원룸이 있어요. 역삼동이니까 뭐 그렇게 싼 지역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그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뭐 4천이다, 5천이다 이러면 그 월세도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있거든요. 근데 월세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강남역 한복판에 있는 것만큼 받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보증금 까먹을 정도로 10개월 동안 지금 밀려 나가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지금 진짜 진짜 엄청난 일이 지금 현물 경제에 발생하고 있구나.
진짜 이것도 진짜 이제 더 이상 해먹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가 건물도 그냥 그래. 이런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주는 해야 돼요. 근데 거주하는 건물마저도 가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막 흔들흔들거리고 사람들이 돈을 못 내는 실정이 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에그플레이션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서 범죄는 엄청나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근데 그런 세상 속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제도권 하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장난을 더 많이 치는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 장난이니까 얼마나 더 극심하게 치겠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흔들면 흔들수록 위켄드라고 하죠. WAK. 위켄드들은 롤러코스터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코인들을 누군가는 매집해서 본인 지갑에 다시 고스란히 이제 저장을 할 거고, 그런 장세가 한동안은 아마 펼쳐질 거예요. 그 이후에 명분 삼아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한 어떤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코로나 주사 맞은 사람들한테, 외국인들한테 그 관광에 관해서 오픈시켜준다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만약 오면 다시 코로나가 증가 추세가 한동안 이뤄지면 그걸 빌미 삼아서 양적 완화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근데 그 기간을 이제 버티는 게 문제죠. 버티거나 아니면 롤러코스터 상황에서 하단부에 떨어졌을 때 용기를 갖고 매수하는 자가 결국엔 승리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확신이 없을 때는 공부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공부가 가장 최고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구독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아는 형은 그러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막 눌러달라고 얘기하면 싼티난다. 그런 말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불장이 오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지금은 그냥 방송하는데 의의를 두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